발언자분들께서 이제 종합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헬레니영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Hi, thank you.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It'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is side event. So today our topic is about intersection of heritage and documentation, and especially on the theme of trust and authenticity. So from our two presenter, we will see in the digital age today, so record is not passive. They are not only stored in the shelf or the silence as before. So we can see they are actually more active infrastructure. So no matter on docume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or governance of the tangible heritage like decision making. However, we will think about it is if without trustworthy records, authenticity is just become a matter of opinions rather than evidence. So now let's go on our panel discussion to move on our topics about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document heritages on management, con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community value. So let me first invite our panelist, Dong Hoon Choi. So Dr. Choi is the records manager and archivist from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ts. So may you spend about 10 minutes to share your opinions on this topic. Thank you, Professor Choi. Chairperson, thank you. For smooth communication, I'd like to join the discussion in Korean. Thank you for understanding. 오늘 두 발표는 매우 다른 유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무형 유산을,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보로도부루라고 하는 거대한 고고 유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발표는 결국 하나의 질문을 모아집니다. 즉 기록의 가치는 무엇을 어떻게 정확히 고정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책임 있게 만들어 주는 거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기록은 유산에 대한 신뢰성과 지속성, 그리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박원모 선생님께서는 아카이브를 기록이 다시 돌아가는 회기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파리드 선생님은 아카이브를 끝난 복원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유산 관리의 기반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사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의 가치는 무엇을 어떻게 정확히 남기냐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책임 있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얻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신뢰는 형태의 동일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에서 온다. 저는 이 명제의 세 가지 방향으로 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협의와 제한의 균형입니다. 파리드 선생님은 중요한 보존 계획을 하기 전에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박원모 선생님께서는 모든 기록이 무조건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권리와 관습에 따라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묘한 충돌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입장은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감사 증적, 감사 추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문서를 내용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유산 영향평가 과정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제한된 자료는 보호하되 그 기록을 실제로 검토했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 가능한 협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적 기억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두 발표 모두 기록을 보존하고 맥락을 설명하는 기관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봤을 땐 많은 나라들이 그런 역량이 부족합니다. 예, 유산 기록은 사업보다 오래 남습니다. 행정부보다 오래 남고 예산 주기보다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면요, 개발협력 사업 자체도 엄청난 양의 기록을 생산합니다. 앞서 말씀 주셨죠. 조사 보고서, 상태 평가서, 의사결정 기록 등등 다양한 문서들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되는 순간에 그 기록을 과연 누가 관리할 것인가가 불분명해집니다. 기록이 유산 거버넌스의 기반이라면 기록의 장기 보존은 부수적인 행정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유산 지속 가능성의 조건일 거고, 또 사업 종료 단계가 아니라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우머 스님께서는 기록이 공동체로 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동체가 하나가 아닙니다. 화리수 스님께서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화리수 스님께서 보여주신 차트 사례를 보면 정부 부처, 종교 공동체, 지역 주민, 시민단체, 국제자문기구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이 모델의 약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의 소리 충돌할 때 아카이브는 어떤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논쟁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 세대가 그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 추가로 또 덧붙이자면요, 오늘 두 발표 모두 기록학에서 고민하고 있는 진정성, 출처, 관리 연속성, 증거 가치를 사실상 논하고 하셨습니다. 바우머 선생님께서 순환 모델은 사실 기록학에서의 기록 연속체 모델, 레코드 컨티뉴엄을 얘기하고 있고, 파리드의 거버넌스 논의는 아카이브 권력 이론에 다 있습니다. 유산 담론과 기록학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단면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는 유산 거버넌스의 논의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유산 거버넌스는 단순히 유산을 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유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근거로 결정하고 또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승할 것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신뢰가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유산을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유산만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유산을 해석하고 관리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 그 결정의 과정까지 함께 기록해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 토론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Choi. Yeah, you raised the issue about auditable consultation in your speech. So is this the solution to the governance gap, Dr. Ferry identities? So maybe we keep this as a later discussion after our other panelists finish their speech. So let me go on the next one. May I invite Chonghua Chung? Dr. Chung, could you please present your speech? So Dr. Chung is the head of research and creation, Korea Film Archives. Yeah. Dr. Chung, please. Thank you for the introduction, Helen. 안녕하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 정종환입니다.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발표는 서로 다른 유산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기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록을 단순히 과거를 보존한 결과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전승과 해석 그리고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능동적인 자원으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박원모 교수님의 발표는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와 아카이빙을 공동체의 전승과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무형유산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실천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노래, 춤, 의례, 지식과 기술은 기록된 문서나 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실행하고 전승하는 사람들의 몸과 관계,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지속됩니다. 따라서 무형유산을 기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기록이 살아있는 전승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록은 공동체가 자신의 기억을 다시 확인하고 전승을 이어가며
새로운 방식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힐마르 파리드 교수님의 발표는 보로부드르 보존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기록 유산이 유산 거버넌스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존 아카이브는 단순히 과거 복원 사업의 흔적이나 행정 자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보존 개입이 정당한지, 어떤 판단이 책임 있는 판단인지를 검토하게 하는 근거 체계입니다. 특히 보로부드르와 같은 세계적 문화유산의 경우 물리적인 개입은 한 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록과 절차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발표를 함께 생각해 보면 기록의 가치는 단순히 그것이 무엇을 보존하고 있는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기관,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그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의 전승이나 보존 판단 속에서 기록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기록은 과거를 담는 그릇인 동시에 현재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작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래된 필름을 수집하고 복원하며 디지털화하는 일은 필름 아카이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만으로 영화의 문화적 기억이 완전히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의 영화는 제작 당시의 사회적 맥락, 상영과 검열의 조건, 관객의 경험, 이후의 비평과 해고, 그리고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새로운 수용을 통해 계속 다시 읽힙니다. 또한 많은 필름 자료는 불완전한 출처 정보나 훼손, 결락을 안고 도착을 합니다. 기술적인 복원이 아무리 정교해도 사라진 맥락이나 결락된 정보를 모두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카이브는 단순한 보관소가 아니라 기억을 다시 활성화하는 체계이자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는지의 한계를 드러내는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카이브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료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자료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었고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확실하고 어떤 부분이 불확실한지를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두 발표자께 하나의 종합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산 기록이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살아있는 전승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존과 개입에 관한 공적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면 그 기록은 매우 다른 여러 층의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출처, 공동체의 동의, 접근 권한, 해석의 불확실성, 그리고 정책 결정에서의 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함께 기록하고 공개하는 아카이브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공동체의 기억이나 전문가의 판단이 서로 다를 때 아카이브는 하나의 공식적 설명을 뒷받침해야 할지 아니면 서로 경합하는 해석과 논쟁의 과정 자체를 함께 보존해야 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Dr. Chung, for your opinions and conclusions. So I think you raised a very good issue, but also draw our attentions about who make the decision, how we make the decision, how we can make to ensure the records that we make, the archives that we keep, really trustful and authentic. So I think this issue, you want competing memories, but how we refer, like Professor Park suggests, the circular econ system, and who will decide these official records can be transmitted when they have conflicts between the communities. So I would like to raise some questions for our further discussion. At the end of all our panelists finish their presentation. So now let me invite Dr. Dong-hee Park. So he's a unit leader of the Korean Heritage Agency. So could you please present your comments and suggestions in our topic? Thank you.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국가유산진흥원의 박동희입니다.
먼저 1일차 세션에서 유산과 기록이 이제 걸어온 궤적을 짚어주셨고, 또 기록이 어떻게 현재의 삶과 소통해야 하는지 또 통찰을 나눠주신 두 분 발표자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문화유산 현장에서 보존을 하는 연구자로서 또 큰 감명과 동시에 화두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적 복원 현장에서 이제 기록이란 유적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정보들을 남기고자 모든 프로세스와 관찰된 자료들을 기록하는 행위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이제 변하고 있고, 또 이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져 왔음에 오늘 두 분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했고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 박원모 위원님 발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 중에 1989년의 권고와 2003년의 협약 속에서 무형유산 기록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고, 여기서도 기록의 자리매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또한 그 속에 누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기록을 하였는지 그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내용을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유형유산 분야에서도 최근에 그 유형유산 자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무형의 가치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산 기록에 대한 범주와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편 저는 이런 기록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유형유산의 기록의 경우 과거에는 좀 더 주관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현재는 많은 정보를 누락 없이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3D 스캔과 같은 정밀 데이터는 양적 기록의 증대에 더불어 객관성 확보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무형유산 기록 역시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생산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즉각 확산되는 형태로 크게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달리 기록의 과잉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기록을 쉽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환경 속에서 정작 유산이 지닌 고유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록을 담당하게 된 우리 모두가 어떠한 기준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어 히마르 파리드 이사장님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발표 내용은 저 개인에게 아주 반가운 내용이었습니다. 네, 앙코르에 전수된 유적 복원을 기술을 보기 위해 제가 보로부드르에 가서 사례 조사를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발표에서 언급되었던 앙코르 톰 왕궁문 복원 현장은 제가 20년 전에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을 했었고, 인도네시아에서 앙코르 복원을 참석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네, 발표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록이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사로 인해 사라지는 수많은 정보를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해체하는 과정, 복원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1890년대 카시안 케파스가 남긴 보로부드르 기단 내부 기록도 그러한 과정 중 일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 주신 이러한 기록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복원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제 차트라 복원을 1907년 그리고 1970년에도 시도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포기했었고,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지금에 와서 복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아마 복원을 하고자 한다면 이미 대다수의 원재료가 유실되어 신재료를 대량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복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신재료의 사용률을 진정성 판단 기준으로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정해진 신재료 사용률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0%를 넘지 않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경험상 20%를 넘어가면 이제 무리한 복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문화유산 복원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복원 철학은 원형을 알기 어렵거나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복원의 여부는 시대적 요구나 사회적, 정치적 목적으로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원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개인 복원가로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떠한 결과든 과정이든 기록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러서 복원이 이루어질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네, 차트라가 복원될지 아닐지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점이지만 이제 발표자께서 이제 보로부두르 기록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07년과 1970년대의 대대적인 복원 당시에 많은 기록이 이미 있었다고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원이 앞으로 가해진다면 원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더 이제 발전된 기록 기술을 적용할 수 하고 있는지 이제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좀 알고 싶고요. 또한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실물 복원에 앞서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제 선제적인 복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데 이런 걸 통해서 원형 변경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논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Dr. Park, for your speech. So you introduced to us how the inherent meaning and role of the records are enrolling, and how we can approach toward them in shifting. So I think today, in between our 5 speakers, already gave us a very new and innovative concepts about the new mission and the functions of the documentation, and is how it make archives to record our past and current and transmit to the future. Now we have about 10 minutes Q&A. So first of all, let me see if any questions from our audience. And if you raise your hand and then tell us your name and your institution. So any questions you want to discuss about the function of documentation heritage and its intersections between heritage of like world heritage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yway, if no, let me, you can think about it, and I received some from online. Is one? Okay, please. Yes, thank you very much. It was a very interesting subject to hear from on archives and heritage. And my name is Sekela Mwambegele. I am a foreign service officer working at the permanent delegation of Tanzania to UNESCO. And on this, I understan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undertaken different programs, and on archives, they're part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 and they're very active on that. So congratulations very much. So my question is on the part of capacity building, mostly to developing countries. We understand that Korea has advanced so much in archives, and as I highlighted before, the part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 I'm wondering if it's possible have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nteracted with different stakeholders, especially from developing states, to assist in capacity building, especially on the documentary heritage and digitalizatio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your question. So anyone would like to share your opinions? Maybe, yeah. From the National Archives. 아니 이런 Questions to 막중한 you. 책임을 저에게
예, 저도 지금 국제 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또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체계가 어느 나라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저도 자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내지는 공연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 현재로서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뭐 그런 기술 보건이나 이런 부분을 전수해 주는 역할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연차별 또는 뭐 분기별, 반기별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또 그만큼의 장기간의 노력과 또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for answering this question from our experts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n. You have done a great job, and you are the pioneer on this area. Thank you, and enable us to learn also. So, may I know any questions here? Okay. Yeah. This lady. 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I'm Songmi Choi, and I'm speaking in Korean right now. And I have a question to the ferry professors. Well, 내일 진정성과 관련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발표자 최성미입니다. 근데 아까 페리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진정성이 운을 따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한국 역시 일제강점기라는 아픔을 통해서 유적의 기록과 훼손이 동시에 있었는데요. 이때 기록을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되게 신선했습니다. 앞으로 복원을 위해 진정성을 위해서는 또 다른 상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Okay, thank you. So maybe Professor Fari, can you please answer her question? Okay. Well, if I understand your question well, like apart from authenticity, what else is important? I think the method and methodology of archiving is of extreme importance. It's not only what are you going to record, but how you are going to record. It matters a lo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heritage that's been lost, so to say. Or take, for example, heritage in Vietnam. During the war, the Vietnam War, lots of these like heritage sites were destroyed. Question then was, should we rebuild it by losing all the facts about the war itself, which has affected it, or should we? And if you want to go back, the question is to when, right? So how to record is also of utmost importance now, which again would redefine what we mean by authenticity, you know? Because nobody knows like how actually Borobudur, in the case of Borobudur, how it looked back in the 10th century. That's gone. It has endured lots of like volcanic eruption, earthquake, and whatnot, right? So if we want to go back to something that we think is authentic, then the question is of a methodological. It's a methodological question, yeah, and that is of I think real importance. No. Thank you, Professor Fari. So if there's no question, it's okay. The last one. 네, 저는 한국 전동나대학교 디지털 헤리티지학과 이종욱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가상 헤리티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코머스에서는 디지털 기록화의 필요성을 세비야 협약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어서 이제 런던 차터에서 이제 가상 복원 시의 그 복원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재현 가능성과 같은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파리드 선생님과 이제 박동희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가상 복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그 기준들
투명성이라든지 뭐 재현 가능성 같은 기준들을 이제 보존과 이제 그 복원, 실물 복원에 활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가상 복원과 이 기록 보존에 있어서 어떤 그 갭은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Okay, thank you for your question. So I suppose, yeah, up to you. Yeah, maybe. Okay. Okay. I'd like also to address questions coming from the discussants as well, because I think it's of relevance to what you've just asked. So first, I think the keywords here would be, one, transparency, right? I mean, you create a record as clear as possible and make it accessible to a wider public to understand what is actually being recorded and why. You know? A question of transparency, and that's of utmost importance, I think, when it comes to recording heritag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intangible heritage, for example. Yeah, because as you know, it's a living heritage. It's moving, like constantly moving. Actually, stones, even if you think they are stationary and they are static, actually they also move. Yeah, I mean, the time span of 200 years, they move a lot. Right? The stones, the buildings, monuments with the change of the weather, climate, and so on. So having that being recorded as transparent as possible is a key thing. Second would be accountability. Yeah, who is actually recording this? Yeah, and what is the official weight and role of that office doing the recording? Yeah, because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donesia began to have more professional, so to say, archaeologists, anthropologists doing the actual recording to some international standards, probably 60s, early 70s. Before that, recordings have been made, but on a very different logic basis. No? So accountability here actually means like the ability to respond to questions that future generations may raise about what we've been doing today. Yeah? And this will bring me to the third thing, is about technology. Now, recording technology has like advanced enormously. You know? Our conversation now can be easily transcribed in any language of the world, right? It's as simple as that. Things that didn't exist, say, 10 years ago. When it comes to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 think the idea that we've been discussing in Indonesia,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is very helpful because it records basically, it's a ledger, right? I mean, if you're familiar with technology itself, it basically records everything that you do along the process. It's very useful for museums, has been used in different settings. I've never been used in Borobudur, Indonesia, but I'm thinking into that direction, you know, to make it transparent, to make it accountable, so every record, whoever does the record, will be included in that system of information. And last thing about digital restoration, that's one idea that has been put forward. As I said, like the Chatra issue hasn't been resolved, and I think it may actually be brought up i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s. But digital restoration is one thing, yeah, is another possibility, yeah, because in the end of the day, what do you want to see? Yeah, what is the purpose of reconstructing a heritage site? Is it knowledge? Is it for some religious reason? There are many different reasons for that. So if you talk about like knowledge, how to understand how it was, etc., for historical interest, etc., digital restoration may work. But if it's for, say, cultural, religious reason, which there's no replacement of the original, yeah, and people imagine, yeah, things, they want to put it there because it has some significance culturally, from religious perspective, etc., then it's a completely different issue.
Do we go for it from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from a heritage professional perspective? The answer would be no, right? And we've been having this discussion all the time. But I think an approach that we need to, that I'm trying to propose here, is not simply a question of authenticity, what is actually authentic, but the procedure itself helps you to solve or at least to address this issue. If you want to go, then with the idea, then consult the documentation, make a decision. That's what I basically told the president when he asked our office to install the charter. I said it's not easy, but if you want to pursue that, make sure that all the documentation has been consulted, make the right decision, so it's really put on record. Everything is put on record, so future generation may have a different opinion on that. They know what to do. Yeah. What we should not do is to do it silently, as if nothing has changed. Yeah, that would be the wrong approach. So that's why I think like procedur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comes into one kind of like framework to deal with this issue. Thank you, Professor Ferry. I think the time is up. Actually, there are few questions online, but I don't think we have time to answer today. I will keep it, maybe tomorrow we can continue. So today I think we have a very good discussion on the issues how documentation, archives, records could synergize with world heritag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So we draw our attention, records not only for preserved past, but also record today's. And more important is transmitting of futures. So in the digital age, we can have more opportunities, and also we face a lot of challenges. And let's go on our topic tomorrow. So at the same time, you are welcome to join us. And our topic is about heritage documentation in the digital age, reproduction and curation. So I think it will be an interesting topic to you. And at the end, I would like to launchment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Documentary Heritage under the auspice of UNESCO, and the setting of the 14A World Heritage Committee. So thank you, everyone. I will see you tomorrow. 감사합니다. Yeah. From this section, I think we could learn more Korean language. So, you want to end? Okay, Professor Park. 30초만 시간을 제가 쓰겠습니다. 사실 저 질문한 것들에 답변할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주시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 핵심은 그 저희 2003년 협약과 다른 그 1972년 협약 내지는 다른 문서들하고 차이가 공동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아까 유형에서는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인데 2003년 협약에서는 무용산 공동체에 대한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용산 공동체가 모든 결정의 주체이자 주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협약들과는 틀리게 2003년 협약을 볼 때는 보통 커뮤니티, 그룹 앤 인디비주얼이라고 표현되는 이 공동체가 굉장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보고 이렇게 이런 기록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발표 토론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이 자리는 기록과 유산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상호 간의 차이를 좁히고 재현이냐 또는 재현이냐, 재생산이냐 또는 복원이냐, 진정성과
또 진본성의 개념에 있어서의 조화로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논의해서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주의 환기를 통한 그런 관련 연구자 또 미래 학자 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 또 한번 함께해 주셔서 뜨거운 자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